제가 이제 인생 굿즈의 탄생이라는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걸 가지고 이제 캐릭터 제작이나 아니면 이런 전시에 참가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한 조금 진심으로 다해서 올 봄부터 이제 책을 쓰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매일 얘기하죠. 호감 소재, 호감 기제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갖고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만의 캐릭터를 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다양한 그런 시각 분야의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다른 분야를 더욱더 뭐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아니면 나만의 첫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꼭 저의 수업을 통해서도 좀 배웠지만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더 이번 특강을 통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창작의 모토가 이제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의 일상에 위로와 행복과 긍정을 주는 그런 이미지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최근에 교보생명 그 연합장 카드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보생명과 콜라보를 통해서 내년에 호랑이 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에 맞게 이 제목도 이제 꽃피는 나무 해서 이런 동백꽃에 호랑이가 살짝 이렇게 이제 위로와 공감을 좀 약간 유유자적 느낌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제 카드가 나올 예정이에요. 연화 카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일수 작가님은 이런 활동, 이런 창작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을 한번 소개해 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은 적도 있겠고, 아니 처음 뭐 지금 특강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그런 응원과 아니면 좀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강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런 호감 캐릭터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다 보면 계속 그리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뭐랄까요? 그런 스케치북을 하나 갖고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캐릭터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리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머릿속에 이제 저장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항상 메모하는 습관과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항상 이제 뭐 메모를 하고 스케치를 하를 통해서 그런 또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디지털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수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기를 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처음 입문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책을 기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책 프롤로그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의지 부족이고 내가 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를 목적을 좀 꾸준히 이제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소재만 찾는다면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뭐 꾸준히 그리다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잘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뭐 못 그려도 좋아요. 왜냐면 캐릭터는 단순화와 또 상징화하는 그런 함축적인 그런 시각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뭐 드로잉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과 그리고 단순화시키면서 요거는 캐릭터의 특성상 상업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이나 수용자들에게 호감이 가고 친밀감만 줄 수 있으면 못 그려도 됩니다. 발그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아이디어와 참신한 이야기, 그렇죠?
그런 소재만 있다면 창작의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좀 효과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긍정 인생이라는 그런 가족 캐릭터와 그리고 유유자적이라는 대량의 캐릭터로 작업을 하고 그거를 이제 뭐 그라폴리오나 그런 다양한 플랫폼, SNS 플랫폼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또 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클라이언트와 또 연결이 되고 예, 그런 뭐랄까요? 이런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캐릭터를 하나 잘 만들면 이런 SNS의 노출 홍보와 그리고 캐릭터 페어나 아트 페어는 좀 어렵죠. 회화니까 캐릭터 페어나 일러스트 페어 아니면 내가 좀 어느 정도 그림이 자신 있다. 그러면 아마 개인전도 한번 권유해 주고 싶습니다. 협업전도 괜찮고요. 너무 개인전이 힘들다 그러면 협업전 좋아하는 나랑 같이 조금 의미가 맞는 분들하고 같이 작가들끼리 같이 전시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내가 모자른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캐릭터 페어나 일러 페어, 그럼 개인전 같은 것도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홍보, 퍼스널 브랜딩,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서 널리 널리 알리는 게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책을 만든 계기가 요즘 뭐 캐릭터 굿즈 시장이 되게 뭐랄까요? 많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왼쪽 스타벅스 그림 이미지 나왔잖아요. 매년이 아니라 계절별로 한정판 굿즈를 제작을 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를 알고 있듯이 기업체들이 다양하게 굿즈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에 보시면 머천다이즈라고 MD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자기만의 이야기, 스토리를 좀 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수용자나 소비자들에게 깊숙하게 파고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하나 잘 만들고 그 캐릭터에 이야기를 입히면 이런 뭐랄까요 굿즈를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내가 이제 좋아하는 소재를 잘 찾으면서 호감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호랑이랑 가족이라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동물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약간 그런 캐릭터로 좀 많이 만들고 이제 그걸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인생 굿즈의 탄생에 좀 첫 부분에 많이 좀 담아냈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뭐 실습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떻게 캐릭터가 탄생이 되고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시각화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알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아직 뭐 구매를 꼭 안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면 책을 구매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또 앞으로 또 수업도 그렇게 연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5가지 큰 주제를 잡고 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좋아하는 소재를 갖고 예, 잠시만요. 녹화를 안 했네요.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 녹화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네네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네. 다행입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개개인마다 학우님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소재로 지금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당장 뭐, 소재가 없다고 하면 지금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캐릭터를 만들어서 나만의 이야기를 한번 입히면서 한번 캐릭터를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소재를 찾고 그걸 만드는 그런 것들을 체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그거를 나만의 캐릭터로 발전시키는 방법. 예, 그러게 해서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귀엽게 그리고 예, 그리고 매력적인 스토리와 세계관을 입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까지 등록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페인팅의 방법을 이 책에서는 소개되고 있고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여러분들은 뭐 요즘 또 어린 학생들은 또 아이패드를 많이 쓰잖아요. 클립 스튜디오나 그런 것도 뭐 포토샵이나 개념이 약간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네 번째는 이제 디지털 페인팅까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굿즈 만드는 방법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뭐 엽서, 명함, 뭐 에코백, 뭐 머그컵, 뭐 다양한 것들을 한 13개 정도로 제작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최종 뭐 해상도 높이는 방법과 그리고 그 이미지 JPG나 PDF만 만들면 요즘은 굿즈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다양한 물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작의 캐릭터 이미지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방석이나 아니 쿠션이나 요즘은 뭐 쿠션 아니면 뭐 키링 뭐 다양한 것들을 생활 속의 인테리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알고 굿즈 만드는 방법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소량으로 내가 굿즈를 만들었는데 또 지인에게 선물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직접 판매까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재미나게 굿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 돈을 벌려고 굿즈를 만들진 않았어요. 사실 내 창작에 조금이나마 홍보와 노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준비를 위해서 또 만들었고 아니면 지인 선물로 조금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달력을 주문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한번 내 그림 12달을 한번 만들어서 달력을 한번 소량으로 제작해 보자. 그래서 달력도 한번 만들어서 이런 달력 업체나 그런 클라이언트하고 직접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뭐랄까요 시안 컨셉 결과물을 가지고 직접 회사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달력 제작이 좀 클라이언트와 많이 했고요. 뭐 다양한 동화책이나 뭐 아니면 그런 광고 인쇄물 등등 저의 캐릭터를 가지고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주제로 이 책에 담아냈는데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시면서 나도 작가님처럼 교수님처럼 한번 캐릭터를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뭐 웹툰에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모티콘, 아니면 뭐 동화책, 뭐 등등 다양한 곳곳에 그런 시각, 그런 창작물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처음 입문한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뭐랄까요 꾸준하게 그리면 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내 캐릭터 명확한 그런 방향성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뭐 3년, 6년 뒤에도 나만의 그런 캐릭터 창작 작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못 그렸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거의 발그림이나 그러다가 좀 많은 연습, 그리고 크로키 드로잉 연습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결국 하다 보니까 나만의 창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외주 일을 많이 하다가 거의 그런 뭐랄까요? 을에 대한 그런 개념이죠. 갑과 을. 근데 창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갑이잖아요. 내 창작을 남이 저작권을 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도 창작물 나만의 스타일로 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아까 얘기했처럼 뭐 캐릭터 페어도 한번 나가보고 뭐 일러 페어도 나가보고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작가들도 한번 보면서 또 자료 수집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점, 그죠?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웹툰 만화를 좋아하시면 웹툰 만화 페어 많잖아요, 요즘. 그런 것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과연 이 웹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죠? 아니면 캐릭터 시장이 어떻게 과연 갈 건지 요즘 또 메타버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되는지 가상현실에서는 내 캐릭터가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알아야지만 앞으로 이 시대의 그런 창작자로서 더 뭐랄까요? 나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고인물에 이렇게 머무르지 마시고 항상 그 흐름을 잘 보시면서 앞으로의 그런 시각 분야,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아니면 뭐 일러스트, 뭐 동화 작가 등등 다양한 그런 시각 분야를 잘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좀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감 내 좋아하는 소재를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이 챕터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 첫 번째는 이렇게 책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는 캐릭터를 어떻게 찾아나면 저는 호랑이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 그, 뭐랄까요? 제가 좀 이제 여기 또 좀 어르신들도 많은데, 저는, 뭐랄까요? 호랑이, 올림픽, 그 88 올림픽 아시죠? 여러분들 그 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그 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이제 88 올림픽을 봤어요. 그때 호랑이, 호돌이 그 뭐랄까요 마스코트라고 해야 되나요? 캐릭터? 예, 그걸 보고 자란 세대라 뭐 그때부터 호랑이를 좋아했는지 또 어렸을 때 그 만화 속에 나오는 호랑이나 아니면 뭐 동화책 뭐 그런 뭐 민화에 관련된 그림을 좋아해서 그런지 호랑이가 좀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를 좀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을 좀 많이 결혼을 했고 애를 낳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좀 알게 됐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소재가 되더라고요. 우연은 아니지만 그 우연 속에 인연이 있듯이 그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소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가족 캐릭터예요. 그래서 좀 약간 한국적인 느낌도 들고 동글동글하면서 좀 이제 감성적이고 동화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캐릭터 아니면 이런 카툰에도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굿즈나 아트 작품에 달력 굿즈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창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스케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모습과 성격에서 캐릭터를 찾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저는 약간 이제 뭐랄까요 긍정적이고 약간 이게 뭐랄까요 차분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 그림도 약간 그렇게 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거 글을 써놨는데 내 모습의 전체적인 특징 여기서 보시면 남과 다른 내 모습을 한자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내 성격, 그리고 내 기분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고, 내가 언제 행복했는지, 그런 것도 잘 적어보면서 저의 그런, 뭐랄까요, 캐릭터를 찾는 것도 성격 같이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는 누구일까? 그렇죠? 나이, 성격, 취미, 직업, 또 누구랑 많이 대화하고 나는 또 게임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대인 관계가 어떤지 외모, 스타일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타인이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3자 내가 보는 나는 알지만 또 제3자가 볼 때도 어느 정도 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명, 성격, 뭐 말투, 행동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내 캐릭터를 또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에서도 찾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소재. 그죠? 저는 이제 뭐 호랑이, 돼지, 올빼미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올빼미에 관련된 올빼미의 눈, 코, 입이 좀 사람 얼굴과 좀 형상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조금 얘기해서 그런지 마이크를 다 꺼놨네요. 예. 마이크를 다 꺼놔서 이게 호응이 잘 안 돼서 이게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빼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올빼미를 가지고 다양하게 작업 디지털 페인팅을 하던가 이렇게 스케치를 통해서 예,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그 올빼미 위에다가 제가 이제 재미를 더 이제 보조 이미지를 넣는 거죠. 그래서 올빼미는 밤에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달을 얹어놨어요. 그리고 또 요 옆에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위에 저는 또 동백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동백꽃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놔서 여러분이 또 스토리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검색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요즘은 모바일 검색에 많은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이렇게 찾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갖고 그려야지만 꾸준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예,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전시회에서 가서 조형물이 좀 괜찮고 요 응용 동작을 나한테도 한번 내 그림에 한번 적용해야 되겠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인터넷 그런 사진을 꾸준하게 모으는 것도 나만의 소재, 캐릭터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그런 순수함과의 그 표정,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렇게 저도 한번 연필로 한번 스케치를 동작을 만들어 보고 그걸 또 디지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방법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일상 그죠? 여러분들이 시골에 살면 또 시골에 풍경이 있잖아요. 그 멋진 사계절, 뭐 나무나 나뭇가지, 눈 내리는 풍경, 뭐 꽃, 들꽃 그런 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고 아니면 도시에 산다 그러면 도시 속에도 곳곳에 조형미가 있습니다. 뭐 도시 빌딩도 있겠지만 뭐 길 가다가 보는 떨어지는 낙엽 뭐 등등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림 소재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나를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소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 하셔야 되겠죠. 예. 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관찰의 시작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소재. 저는 또 연말이 되면 또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그런 굿즈 상품도 많이 사게 되고 아니면 이런 크리스마스 카드나 다양한 뭐 산타나 캐릭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내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남녀의 그런 느낌의 이게 처음 제가 만든 캐릭터예요. 이런 가족 캐릭터를 아까 보여준 가족 캐릭터를 만들기 전에 좀 비슷하긴 하죠. 점점점 진화가 됐습니다. 예,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사슴의
흰색의 사슴을 이렇게 요거 뭐랄까 비주얼 스캔들이라 하죠. 사슴뿔에 이제 촛불까지 한번 연결을 통해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소재는 내 앞에 있는 거고 그 앞에 있는 소재를 관찰을 통해서 남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나만의 캐릭터, 나만의 재밌는 그런 소재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정답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책일수 작가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여러분들만의 그런 방법론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과정. 그죠? 첫 번째, 내 모습, 성격. 두 번째, 소재 찾고. 아까 세 번째도, 아까 뭐였죠? 일상 속 캐릭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소재.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하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믹싱을 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가족과 호랑이. 호랑이가 약간, 싸나운 호랑이가 아니죠. 약간, 어누룩한 그런 성격의 호랑이로 표현을 했어요. 귀엽고. 그래서 제 성격인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동물, 그죠? 호랑이, 예. 아니면 올빼미, 뭐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꽃, 동백꽃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 자연적인 거, 달, 뭐 그런 것들을 믹싱을 하고 하다 보면 나만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캐릭터가 탄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캐릭터의 성격을 집어넣고, 그렇죠? 그 캐릭터를 호감 소재를 갖고 어떤 학우님은 소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소에다가 나의 성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나만의 캐릭터를 찾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 여러분들만의 캐릭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런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의 지도라고 하죠. 마인드맵. 그 마인드맵을 가지고 한번 내가 어떤 성격이고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지 그리고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취미 그죠? 그리고 내가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것들 추억을 소환하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저는 아까 얘기처럼 뭐 가족, 호랑이, 뭐 돼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이런 마인드 맵으로 이제 나뭇가지 치면서 중심으로 한번 퍼지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인드 맵으로 한번 더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호랑이, 돼지, 뭐 가족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호랑이를 가지고 더 깊숙하게, 더 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에 관련된 거, 뭐 긍정, 뭐 민화, 그죠? 한국적인 호랑이는 민화죠. 조선시대의 그런 민화 속에 그런 민화의 그림에 호랑이와 까치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 서민들의 호랑이와 까치를 집에다가 그려놓으면 잡기를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죠?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좁히는 마인드맵을 찾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좁히는 거예요. 호랑이를 찾았으면 조금 더 차별화해야 되겠죠. 개성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거기다가 내 이야기, 세계관을 한번 집어넣어 놓자. 나는 늘 여행을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해. 그러면 유유자적이다. 그죠? 뭐 그런 세계관. 그리고 저는 긍정, 행복, 또 민화 까치와 호랑이, 그리고 또 유머, 해학 풍자를 저는 조금 좋아하거든요.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사파 그리고 만평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이 경험치가 이게 이제 총집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좁히면서 나의 개성적인 뭐 소재, 캐릭터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좁히기, 좀 더 내 소재, 소를 예를 들어 나는 소를 뭐 선택했으면 소에 대한 걸 조금 더 좁히고 소의 한국적인 특징, 뭐 역사적으로 소는 어떤 뭐 역사 스토리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한국적으로 볼 때 뭐 자료 수집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것들 조금 더 좁히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입히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캐릭터가 다듬어지면서 그 일상을, 나의 일상을 이제 캐릭터로 그려내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로 출퇴근하면서 학교도 출퇴근하고 아니면 저는 또 술도 좋아하면 그런 소주잔 위에, 소주병 위에 또 이렇게 대량이가 있는 거, 그쵸? 퇴근하는 거 빨리 퇴고 싶은 마음, 또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노래방 가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일상 속에 그림 일기 그리듯이 내 캐릭터로 이제 자아가 된 거죠. 내 캐릭터 호랑이, 대랑이가 뭐 그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랑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데라데라 잘데라 해서 혼자 노는 것도 좋아하고 뭐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고 노래방, 뭐 스포츠 골프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 응용 동작을 한번 조금씩 그려내는 거예요. 약간 그런 이모티콘 캐릭터도 한번 흉내를 내면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감, 소재를 일단 첫 번째는 나의 성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응해 보시고 두 번째는 소재,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한번 찾아보고 거기다가 일상의 이야기를 입히면 여러분들만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를 한번 알려줬고요. 또 두 번째는 중요한 거는 내가 캐릭터를 이제 처음 내가 이제 탄생을 하고 싶다고 하면 동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자주 활용하고 있는 이모티콘 캐릭터 보면 거의 다 많은 것들이 사람보다는 더 동물이 많죠. 예, 동물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더 친근하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들이 동물을 그러니까 그리기가 쉬워요. 사람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캐릭터를 그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물도 한번 적응하면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호랑이를 가지고 예, 거기에 이야기를 했죠. 호랑이와 봄을 만났어요. 호랑이가 봄을 만났으니까 그 수염에다가 저는 이렇게 벚꽃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호랑이가 봄에 취한 느낌을 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약간의 정면, 호랑이의 정면을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내서 조금 더 수용자들이 호기심 더 가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그게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시선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림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기발하고 귀엽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동물을 가지고 어떻게 단순화시키는지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찾았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피카소의 황소 그림이에요. 그죠? 그 피카소는 황소를 좋아했대요. 예, 왜냐하면 피카소에 사는 동네에도 소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은연중에 일상의 소재를 갖고 그리다 보니까 이제 소를 많이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그림을 많이 그렸겠죠. 그래서 소의 가장 단순하고 상징적인, 그죠? 본질만 남기고 과감하게 다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맨 끝에 보면 뿔과, 그죠? 등치 있는 그 형태의 몸과 다리 4개와 꼬리 긴 거. 그것만 가지고도 소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캐릭터는 단순화, 상징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의 동물 소재를 가지고 재밌게 한번 단순화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속에서 나오는 소재는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가지고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펭귄의 특징은 뭐 그죠?
이 날개와 이 불이죠. 그죠? 뭐 그렇게 연습하는 단수나 저는 이제 호랑이를 가지고 이렇게 예, 수염과 그리고 이 무늬, 호피 무늬죠. 호피 무늬를 이렇게 약간 단순화시킨 방법. 그리고 토끼는 귀요미죠. 약간 그래서 귀가 길고 이렇게 단순화하면서 초긍정, 오키토키라는 제가 캐릭터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순화하는 과정을 좀 연습을 하시면 나만의 개성적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쵸? 여기 보시면 캐릭터의 표현의 핵심은 단순화와 상징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관찰과 탐구, 그리고 큰 덩어리를 보면서 생략하는 방법,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뭐 변형하고 과장하고 이런 조합, 또 한번 연습하고 저는 이렇게 7가지 정도를 한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시각 표현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만의 그런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지금 여기 커피잔에 이렇게 굿즈 캐릭터로 이렇게 머그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업 때도 제가 이거 보여줬나 모르겠는데, 그죠? 호랑이 캐릭터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게 굿즈라는 자체가 뭐 그냥 굿즈라고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소장하니까 이 작은 행복이 있어요. 보통은 다른 뭐 그런 뭐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쓰다가 버리는데 내가 직접 만든 거는 좀 아끼고 또 사랑스럽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굿즈로 아니 캐릭터를 만들어서 가장 즐겨서 애용할 수 있는 게 아마 머그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이렇게 커피를 좋아해서 이렇게 내 캐릭터로 만들어서 먹으면 기분도 좋고 또 이게 또 창작이 더 확장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될 거 되는 느낌? 그래서 조금 더 그림을 또 음악을 들으면서 더 재밌게 창작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캐릭터를 만들면 이렇게 쉽게 애용할 수 있는 머그컵을 추천합니다. 뭐 명암도 좋고 뭐 다른 것들도 좋지만 머그컵이 제일 진하게 선물하기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뭐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찾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화 생략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눈도 이렇게 크게 작게 조금 변형을 했어요. 약간 이중적인 느낌으로 그렇죠? 이 한 얼굴에 두 얼굴이 들어간 느낌으로 동그랗고 눈알이 하나는 세로로 해서 이렇게 변형을 했고 또 눈 하트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죠? 사랑한다는 느낌으로 나는 당근을 너무 좋아한다. 그렇죠? 여기서 조합을 했겠고. 그리고 이 과장이죠. 눈물을 이렇게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강물을 흐르듯이. 그죠? 그리고 눈알을 또 생략했죠. 놀라움의 표시죠. 뭐 이런 것들은 만화적인 표현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당근도 마찬가지 토끼의 귀랑 좀 모양이 비슷하죠. 그런 형태의 유사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재밌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지금 보는 것보다는 연필로 가지고 스케치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응용 동작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캐릭터를 내가 선정을 했다. 호감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얼굴도 그려야 되겠죠. 그죠? 예. 고양이 얼굴 저는 이제 호랑이 얼굴을 그렸죠. 호랑이 특징을 잘 잡아서 그죠? 호랑이 귀와 또 이 뭐냐 수염 그리고 저는 코를 돼지코에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잡기도 물리치고 좀 복돼지, 그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복이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의미 있게 그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랑이라는 그런 돼지의 대자일 수도 있겠고 되라 되라 잘 되라 좀 긍정적인
그런 로그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담아냈고요. 또 오키토키라는 캐릭터도 최근에 만든 건데 이제 토끼에 제가 토끼띠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그 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호랑이 띠면 호랑이 띠, 여러분들이가 태어난 그 띠를 가지고도 캐릭터를 만들면 더 이게 애착이 가고 좀 더 사랑스럽겠죠. 저는 토끼띠라 토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키토끼. 그래서 저도 약간 긍정적인 성격이라 그래서 초긍정 해서 워키토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어눌한 느낌. 이 두 명 다 어눌하죠. 그죠? 표정이 뭐 그런 식으로 얼굴 표정을 좀 개성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쉬운 방법. 예, 여러분들이 동물 캐릭터도 쉬운 방법은 의인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개성적으로 탄생시키는 하는 방법입니다. 캐릭터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기법이죠. 여러분들이 눈, 코, 입만 붙이면 의인화가 되잖아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 이렇게 컵, 그죠? 한 잔의 행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제가 이제 눈과 입만 이렇게 스마일로 느껴고 그렸어요. 여기다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죠? 거기서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꽃을 좀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조 캐릭터로 꽃과 조금 상생할 수 있는, 그죠? 나비죠? 그죠? 그래서 나비와 꽃이 이 커피잔에 앉아 있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심플한 좀 파 같은 느낌도 나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굿즈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컵에 이 눈과 입이 없으면 좀 뭔가 정서가 메말라 있고 그죠? 하지만 이 눈과 입만 이렇게 살짝 그려내도 친근감이 뿜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쵸? 예, 귀엽죠? 예,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료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엉이와 올빼미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수업 중에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엉이는 이게 머리에 이 귀라고 하나요? 귀털이에요. 털이에요. 귀털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엉이고 올빼미는 이렇게 동그래요. 이렇게 동그란 성격을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내가 동물로 소재로 찾고 동물 캐릭터를 만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수집도 많이 하다 보면 뭐 이런 차이점도 알게 되고 이걸 가지고 올빼미를 가지고 재밌게 또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대문 그 쇼핑몰 거기 야시장 그 캐릭터 개발 때 그려낸 캐릭터인데요. 예, 올빼미는 그러니까 동대문의 특징은 쇼핑은 그러니까 밤에 하죠. 동대문 그 야시장에 쇼핑도 하고 또 쇼핑하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먹거리. 그래서 오뎅과 쇼핑 두 가지를 함께 멀티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개발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자연스럽잖아요. 올빼미는 그냥 올빼미 새인데, 그죠? 쇼핑백과 오뎅만 들고 있어도 의인화시킨 거죠, 사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인화시키는 것도 더 재밌게, 예, 친근하게, 호감 가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재밌게 그려낼 수가 있어요.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서 되랑이가 됐죠. 그래서 까치가 안 놀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노는, 그렇죠? 놀아달라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봄 나들이 가는 이 벚꽃이 우산이 된 느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가족을 좋아하니까 뭐 호랑이의 뭐 이게 손이 될 수도 있고 꼬리가 될 수가 있겠죠. 약간 재미를 준 겁니다. 만화적으로. 그래서 커피, 애기는 뭐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일상에 그냥 그림 그리듯이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소재, 동물, 특히나 동물 같은 경우는 쉽게 아니면 이렇게 재밌게 친근하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의인화 기법을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개성적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캐릭터 비율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를 이제 선정을 하고 캐릭터 그리다 보면 이런 등신을 잘 이해하면서 그리게 되면 더 쉽게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아이들은 이등신으로 그리면 더 귀엽고요. 그리고 엄마는 조금 더 크니까 그죠? 3등신 정도 하면 그죠? 여러분들만의 그런 이런 이렇게 컴팩트한 캐릭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랑이는 2등신인데 이거를 3등신으로 몸통을 길게 하다 보니까 그죠? 조금 더 어른스럽고 조금 뭔가 귀엽진 않죠. 사실.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등신 비율도 잘 활용하면서 캐릭터를 개발하면 여러분들만의 원하는 여러분들만의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가 또 오키토키도 이등신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당근과 보조 캐릭터가 당근이죠. 나 배고파 해서 이렇게 당근 주스 이렇게 먹고 그죠? 오케이 해서 당근을 이렇게 꽉 문 느낌 그리고 이 당근을 하트로 만든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창작이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상 소재를 갖고 그냥 이렇게 스케치 하다 보면 이야기가 만들게 되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꾸준히 그리는 게 답이에요. 중요한 거는 캐릭터 소재를 찾았으면 꾸준하게 그리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씩 디지털 페인팅 기법을 좀 알게 되고 또 드로잉 연습 그리고 색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단순화시키는 색채 너무 많이 쓰면 또 캐릭터가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채색도 몇 가지 색만 딱 쓰고 단순화시키는 방법이겠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멋진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율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리면서 내 캐릭터를 한번 개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캐릭터를 다 이제 소재를 찾고 내 캐릭터를 그려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성격하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죠? 거기에 이름을 지으잖아요. 그죠? 그 내 캐릭터가 탄생이 됐으면 그죠?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캐릭터 이야기를 뭐랄까 진행할 수 있는 프로필도 만들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만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캐릭터. 그죠? 거기에, 뭐랄까요. 중요하죠. 그죠? 드라마 이름 제목도 중요하고, 그게 뭐 캐릭터의 이름일 수도 있고, 그죠?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제목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캐릭터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은 그런 상징적이고 함축적이어야 되고, 또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끔 쉽게 이해가 되게끔 되라 되라 잘 되라 되랑이 뭐 그런 거 오키토키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이게 입에 착착 달라붙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가도 안 짧고 그죠? 긍정 인생, 행복 인생 그렇게 좀 리듬감 있게 아니면 되라 되라 잘 되라 오키토키 뭐 그런 식으로 입에 착착 달라붙게끔 그렇게 제목도 재밌게 지으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사례를 볼까요? 예. 그럼 긍정 인생, 워키토키. 네. 저 같은 경우 대랑이. 저 세 가지 한번 책 속에 담아냈는데 대랑이 캐릭터는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죠. 유유자적. 그죠? 세계관, 되라 되라 잘 되라 대랑이. 그래서 늘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저 같은 삶, 그러니까 저의 성격을 담아낸 것 같아요. 여기 이야기 보면 제 이야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기 쉬운 삶의 여유를 조금이나마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도 많이 가고 좀 자연을 좋아하니까 그죠? 그리고 유유자적 순리대로 살자 그 긍정 마인드 좋은 생각 예, 그 대량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렇게 그림 일기 그리듯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 인생 가족 캐릭터.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혼한 지가 12년, 14년 차가 되니까 또 가족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고, 제가 여기까지 있는 것도 가족의 응원과 그런 내조가 있어서 지금 의 그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죠? 그래서 안빈낙도를 저는 이제 세계관을 잡았어요. 안빈낙도. 그래서 항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이고 행복, 그리고 자연적인 소재를 여행을 통해서 여행도 그런 큰 럭셔리 여행이 아니라 그 자연과 함께 그런 소박한 느낌의, 소박해도 얼마든지 자연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빈낙도 그런 세계관으로 작업을 이렇게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오키토키. 요건 또 초긍정이에요. 요즘 해탈하다, 초긍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키토키, 오케이. 그래서 오키토키. 그래서 약간 리듬감 있게, 그래서 좀 재밌게 한번, 좀 귀엽게 한번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보조 캐릭터는 당근. 그래서 토끼와 당근. 그렇죠? 까치와 호랑이,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되게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이렇게 프로필도 한번 만들어내고 내 캐릭터 이름도 이제 지었으니까 조금 더 빛이 나게끔, 내 캐릭터가 빛이 나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내 짝꿍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혼자는 안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혼자 가는 게 없어요. 늘 내 옆에는 조력자가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파트너가 있어야지만 내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내 본캐와 보조 캐릭터, 본캐와 보조 캐릭터가 함께 가게끔 만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용자들이 봤을 때 인상이 가고 눈이 가게 됩니다. 시선을 끌 수가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호랑이와 까치, 그래서 이렇게 달빛 아래 호랑이와 까치의 그런 사랑, 남녀 사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조 캐릭터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굿즈로 액자로 만들 수 있겠죠. 그냥 어린이 방이나 그런 인테리어에 좋게 액자를, 그림 액자로 만들 수가 있겠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가족 캐릭터예요. 가족. 거기에 아기 둘을 넣으면 부부와 함께, 그리고 그 위에 또 행복의 새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긍정과 행복이 극대화가 되죠. 그런 식으로 달력의 이미지가 만들 수 있게끔 조금 더 이제 스토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좀 보조 캐릭터를 활용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얘기처럼 토끼, 그죠? 랑 당근. 나만 따라와 해서 이런 낚싯대로 같이 가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도 또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메인 캐릭터와 보조 캐릭터, 뭐 달님과 별님,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조금 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본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빛이 나게끔 좀 완성도를 더 높이게 할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보조 캐릭터를 만들어서 조금 더 뭔가 조화로운 그런 캐릭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 황소도 사실 참새랑 같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죠. 보조 캐릭터가 참새나 새, 그죠? 예, 그런 것들. 고양이 같은 거는 물고기. 고양이는 물고기를 먹고 사니까, 그죠?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 캐릭터도 만들었고, 이제 보조 캐릭터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죠. 아이디어, 스토리, 세계관 설정. 조금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예, 그런 스토리와 세계관이 되게 중요하죠. 캐릭터는 스토리를 담아내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 저의 책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캐릭터만 만들면 뭐 할 겁니까? 그쵸? 거기에 본체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캐릭터가 자동차고 거기에 엔진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기름도 있어야지 차가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캐릭터만 있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
스토리, 그리고 세계관이 있어야지만 그 캐릭터가 생명력이 있어서 움직이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떤 관점으로 내 캐릭터를 그죠? 어떤 프레임으로 담아내서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걸 생략하면서 이런 제3자, 수용자, 소비자들한테 보여줘야 될까?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찾아내고 자신만의 그런 관점과 철학으로, 안목으로 재밌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아닌지 긴지 아닌지는 친구나 지인한테 한번 물어보면서 조금 더 캐릭터를 가다듬으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예. 정답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많이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때? 내가 그린 거 어때? 그리고 내 이야기는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 싶은데 어때? 그러면 친구들이 또 조언을 하겠죠.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게끔. 그래서 결국은 차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엔진과 기름이 있듯이 캐릭터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스토리, 꼭 이야기, 참신한 이야기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캐릭터가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굿즈로 발현해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웹툰이나 만화 수업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화 작업할 때 뭐 캐릭터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만화나 웹툰에도 캐릭터가 중요하잖아요. 주인공. 그죠? 주인공이 움직이고 이야기가 만드는 듯이 이런 굿즈 캐릭터나 뭐 굿즈 캐릭터 떠나서 나만의 캐릭터로 시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 캐릭터니까. 내 캐릭터가 움직이고 그걸 가지고 소비자가 봤을 때 호응도 해주고 호감도 가고 인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피드백으로 수익 창출이 되겠죠. 그죠? 입금. 우리가 제일 원하는 캐릭터로 창작도 중요하죠, 사실. 창작도 중요하지만 입금도 중요합니다. 제일 결국은 입금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보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저 창작에 그런 열중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입금. 예, 입금을 위한 캐릭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스토리, 세계관을 집어넣어서 그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만화 웹툰도 가상의 세계, 그죠? 가상 현실이잖아요. 그죠? 내 캐릭터, 내 대랑이도 가상현실이잖아요. 실제 없잖아, 사실. 그죠? 눈 뜨면 이렇게 대랑이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절대. 그죠? 가상현실이지만 내 자아가 들어가게끔. 나는 유유자적 하고 싶어. 나는 안 빛났도. 뭐 그런 식으로 내의 바램, 나의 그런 소원, 그런 거를 상상 속에 자아를 심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캐릭터를 만들면, 난 캐릭터를 만들었으니 그냥 그림만 그리지. 그게 아닙니다.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밌게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신선한 재료, 신선한 조미료를 놓고 더 맛있게 만들어야지만 손님이 더 맛있게 먹고 입소문이 나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죠?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내 캐릭터를 만들면 거기다가 재밌게 막 넣어야 돼요. 어? 얼마든지 막 원하는 듯 막 재밌게 신선한 거를 넣으면 그죠? 소비자가 그죠? 흥미가 가고 인지도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세계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야기 방향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로그 라인이라고 하죠. 우리 만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긍정 인생, 그런 짧은 문구, 긍정 인생, 행복 인생 그쵸? 굿즈 인생, 행복 인생.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입에 좀 쉽게 이렇게 말을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 로그라인을 잘 잡아주면서 거기에 세계관과 로그라인을 같게. 그래도 어렵죠. 세계관. 그쵸? 그 세계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가 좋아하는 만화에서도 좀 따올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그죠? 요즘 뭐 사극 열풍이잖아요. TV에 보면 막 그 유명한 뭐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요즘 뭐 사극 뭐 최근에 막
넷플릭스 10위 안에 들었던 뭐죠? 뭐 그런 것들에서도 갖고 올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그런 이야기에서도 힌트가 많아요. 아마 드라마나 영화, 뭐 넷플릭스 막 요즘 뭐 오징어 게임 뭐 거기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그냥 재밌다 그냥 보시지 말고 한번 분석을 통해서 이 오징어 게임은 왜 인기가 있는지, 이 감독은 어떤 이야기 세계관을 갖고 이렇게 영화를 연출을 했는지, 그런 것도 공부하시면 그게 내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만화나 영화, 드라마를 그냥 감상하시지 마시고 이 감독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어떤 의도로 이 컨셉으로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면서 내 캐릭터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친근한 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친근하고 인지할 수 있게끔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캐릭터니까. 캐릭터는 나만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남에게 보여줘야 되고, 남들이 인정해야 되고, 남들이 인지도와 흥미를 느껴야지만, 그죠? 그게 생명력이 길게 가죠, 캐릭터가. 그죠? 그래야지만 입금도 잘 되고, 입금을 통해서 또 창작이 되고, 이 선순환 경제, 예, 선순환 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는데, 이런 배랑이 같은 경우는 유유자적이에요. 그죠? 저는 로그라인이 유유자적, 핵심 스토리, 일상 지친 현대인들에게 조그맣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주는 그런 창작의 캐릭터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5년 중에 아니면 자료 수집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고, 그 이제 디지털 페인트로 작업을 하던가 이제 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유제약 대량인을 이렇게 뭐 가을, 봄, 여름 때 느꼈던 감정들, 아니면 드라마 보다가, 아니면 다른 그림이나 작품을 보다가 뭐 그런 것들에서 힌트를 얻고,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늘 세계관, 그죠? 유유자적, 주제는 늘 똑같습니다. 세계관, 유자적이니까. 자연과 함께 행복을 느끼는, 그리고 자연의 일부, 그죠? 우리 사람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그죠? 자연 속의 일부가 돼서 뭐 결국 소소한 행복이 행복이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서 중요한 거는 그런 세계관을 잘 정해야지만 이런 꾸준한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왕좌왕보다는 세계관 로그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서 끄집어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캐릭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세계관까지 나왔어요. 그죠? 유유자적, 안빈낙도, 긍정인생, 오키토키 초긍정. 뭐 그런 식으로 막 세계관이 막 나온 거야. 그럼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싶어. 그죠? 뭔가, 그죠? 남들과 다르게 개성이 있어야지만 요즘 잘 나가는 소위 뭐 일러스트 작가, 캐릭터 작가들 보면 다 개성적이잖아요, 그림이. 그죠? 남의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독특하고 기발하고. 뭐 유명한 그림 화가들도 보면 그죠? 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 시각의 그런 연습도 많이 했고 그림 연습이나 아니면 그런 창작의 그런 발상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대페이지만 초현실주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그림에 뭐 달이 많이 나오죠. 그죠? 뭐 밤하늘 그게 이제 르네 마그리트에서 많이 힌트를 얻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르네 마그리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초현실주의 화가죠. 또 우리의 그 광고 기법의 최초로 영감을 르네 마그리트에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페이지망은 그런 상상과 새로운의 시각 경험이에요. 장소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배가 지금 이제 물 위에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공중에 떠 있죠. 그리고 구름이 네, 그 배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이 되나요? 그죠? 이게 새로운 상상과 새로운 시각 경험이에요. 이게 초현실 기법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일본 만화 아시죠? 애니메이션. 그렇죠? 성이 움직이잖아요. 구름 하늘 위에. 그 감독도 이 초현실주의 기법을 많이 차용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르네 마그리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서양이나 우리나라의 뭐 화가 기존의 뭐 최근 그림도 좋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그림을 잘 보시면서 또 영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 발상법 중에 대표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미지 수사학이에요. 또 이미지 수사학은 여러분들이 많이 뭐 생략, 과장, 운유, 패러디, 반복 이것도 많이 우리가 그런 글 쓰듯이 그림도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유법, 과장법, 그죠? 우리가 봄인데 화창한 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 돼지가 굴러가는데, 그죠? 돈이 굴러가는데 돼지를 작게 하는 것보다 크게, 사람보다 더 크게 확, 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꿈을 더, 그죠? 크게 간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런 과장법, 뭐 운유법, 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략, 과장, 운유, 패러디, 반복, 이런 만화 기법이나 이런 이미지 기법을 시각하는데 많이 쓰이니까 제가 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시각적인 유머. 그쵸? 모든 그런 캐릭터나 이모티콘,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아마 이런 시각 유머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보시면 대량이에 제가 의인하죠. 사실 산타 모자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호랑이가. 그죠? 그것도 하나의 시각 유머죠. 그러니까 유머는 뭐 당연히 즐거움과 미소를 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인화 시키면서 이렇게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네. 그리고 다리는 음표를 느낌으로 작업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 캐롤이잖아요. 음악이 막 나오니까 다리도 약간 음표 느낌으로 해서 조금 더 재밌는 느낌을 작업을 했던 그런 대량이 겨울 카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자의 경계심을 풀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그죠? 예, 시각 유머 중에 그 의인화가 약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시각 유머. 그래서 이런 방법 있는 거 알고 좋을 것 같고요. 또 비주얼 스캔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체와 개체를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여기 보시면 호랑이 대랑이의 수염에 음표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대랑이는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재밌게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시각 발상법도 한번 이해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각 발상법도 좀 알고 재밌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페인팅을 해야 되겠죠. 나는 채색을 좀 넣어야 되겠다. 나는 약간 모노톤으로 갈 거야. 그죠? 캐릭터의 그 주제에 맞게, 그죠? 캐릭터의 그 세계관에 맞게 어울리는 스타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그릴지, 네, 캐릭터는 선으로 라인으로 검은 선으로 그리고 그 안에다가 색칠하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그죠?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면으로 그릴 것 같아. 나는 면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선 말고 면만 가지고 한번 깔끔하게 한번 만들고 싶어. 예, 그 뭐든 좋습니다. 캐릭터의 그런 표현 방법은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그린 원하는 이야기, 원하는 세계관에 맞게 스타일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선으로 그린 그런 이미지예요. 예, 여기 보시면 그죠? 꽃나무 위에 별과 보조 캐릭터가 또 있죠. 나비. 예, 그러면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캐릭터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거는 일러스트에서 선으로 잡았어요. 예, 선으로 따가지고 그 위에다가 옆에 또 위에다가 만드는 사례라 선과 채색을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면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선이 없고, 그죠? 여기 보시면 긍정 인생 캐릭터 보면 다 선이 아니라 면으로 해서 명암을 주고 예, 이렇게 깔끔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선으로 만든 캐릭터, 면으로 만든 캐릭터 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이고 어떤 게 더 시선이 가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색상, 색채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색을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그죠? 그 캐릭터에 맞게, 예를 들어, 내가 옷을 입을 때, 가을이면 또 가을에 맞게 입어야 되겠죠? 가을인데 옷을 파랗게 입으면, 그죠? 안 되겠죠? 그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캐릭터에 옷을 입힌다. 상징적으로. 개성에 맞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호랑이의 본연의 이렇게 얼굴은 또 호랑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뭘까요? 좀 옷을 입힌 느낌? 속레이라고 하나요? 검은색에 이제 이렇게 호피 무늬의 그 예약 무늬로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국적인 느낌의 그런 오방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보시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채로 캐릭터의 감정을 또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색채를 어떻게 또 쓰는 거에 따라 또 캐릭터의 성격이나 주제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가을 분위기를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죠? 가을에 대량의 허수아비와 이제 숨바꼭질한 느낌의 가을의 대표적인 컬러가 노란색이나 뭐 이런 주황색 느낌의 황금 들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을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색채도 하나의 시각 언어로서 상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만들 때 내가 어떤 색을 골라야 될지 내가 이 캐릭터의 성격과 주제와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시면서 캐릭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색채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감정 표현이에요. 마지막 또 감정 표현도 중요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캐릭터의 무표정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인지도와 뭔가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감정과 또 동작 표현도 재밌어야 되겠죠. 약간 만화적인 기법으로 작업을 해야지만 수용자들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또 깊이 있는 그런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히트를 알려주려면 요즘 우리가 이제 뭐늘 카카오 이모티콘을 많이 날리자 그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거기 보면 막 수백 가지, 천 가지 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응용 동작들이 많거든요. 거기서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응용 동작에서도 많이 가져오고 특히나 이제 긍정 인생 그런 사람 캐릭터는 약간 그런 무용이나 이제 춤 동작에서 많이 그런 선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와요. 왜냐면 그런 행복이나 긍정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화면이 무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긍정 인생 남녀가 함께 춤추는 느낌으로 이거 다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저의 비법인데 그거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해줬네. 그렇게 이제 힌트가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레 동작을 많이 가져옵니다. 발레, 춤, 뮤지컬. 왜냐면 행복이라는 그 세계관, 긍정이라는 세계관이 그런 춤과 음악에가 제일 극대화가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이런 이모티콘 캐릭터 동작에서도 내가 내 캐릭터로 연습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재밌는 응용 동작이나 표정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이모티콘 캐릭터 표정 동작을 갖고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표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나 화난 표정은 누구나 다 같잖아요. 사실. 그죠?
왜냐하면 내 캐릭터를 발현하기 때문에 그거는 표절이라고 생각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이나 동작을 가져오도 되니까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내 캐릭터의 응용 동작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색하면 이모티콘 그 카카오 검색하면 동작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몇 개만 좀 샘플을 몇 개만 이렇게 스크린 세이버가 되잖아요. 그거만 하셔서 뭐 따로 출력을 해서 보셔도 되고 그거 가지고도 계속 연습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고양이 캐릭터나 내가 소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응용 동작을 뭐 거기에서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쉽게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이제 나만의 캐릭터 응용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것들은 그런 캐릭터 응용 동작에서 많이 가져오고요. 이모티콘 아니면 이렇게 춤 동작, 예, 이런 발레 느낌이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은 뭐 아니면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에 가장 그 포스터, 영화 포스터에 보면 그죠? 그 상징적인 그런 동작이나 그런 포즈가 많잖아요. 다양한 영화 속의 드라마 보면 거기서도 많이 가져오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소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스타일, 여러분들의 방법을 잘 찾으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면 이제 내 캐릭터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캐릭터가 진짜 괜찮은데 남이 베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마조마하잖아. 늘 누가 내 거 안 베꼈나? 진짜 막 찾아보면서 그죠? 예, 저도 이제 호랑이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다양한 호랑이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걸리면 내 캐릭터랑 비슷한 것도 있겠죠. 그러면 신고를 하던가 특히나 예방을 해야 되겠죠. 내 캐릭터를 베끼지 말라고. 그러면 저작권은 필수로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고의 시간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변형해서 막 저작권을 출원하고 그걸 판매하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뒤늦게 이거를 내가 뭐 신고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작권을 등록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예, 그 수익 창출도 못 내고 다른 기업도 그래야 됩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게을러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런 거에선 게으르지 말고 내가 진정한 캐릭터로 완성도를 높였으면 나만의 캐릭터를 저작권을 등록을 꼭 하시면서 창작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자신 있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등록했으니까 나는 창작 뭐 작가야. 그다음에 뭐 일러 페어, 뭐 캐릭터 페어도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내 거 100기나 봐라 아주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자신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꼭 내 캐릭터는 저작권을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도 조금 알면 쉬워요. 네이버 검색하면 캐릭터 등록 방법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저의 책에도 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동작, 앞뒤, 옆면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그러셔서 이걸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문가 능수능란해야 되겠죠. 앞뒤, 옆뒤가 다 비슷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사실 저도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맞춰야 되잖아요. 눈, 코, 입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3등분으로, 2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쉽게 이제 수평을 맞춰서 그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작권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저작하면 좋고 아니면 저작권 한국 저작권 건물 사무실에 가서 등록하면 돼요. 근데 발품을 팔아야 되니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등록하면 더 쉬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하시면 캐릭터 저작 방법 하면 쉽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 블로그 사이트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내 캐릭터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이게 저작권 등록증이에요. 그래서 한 명씩 해야 돼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긍정이, 여자는 행복이거든요. 같이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씩 해야지만 그게 효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저작권 등록 하나 캐릭터마다 한 2만 원, 2만 5천 원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만큼 내가 돈 벌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왜냐면 아끼다 보면 내가 또 창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농사 지은 만큼 걷어들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감 있게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책 속에 나왔던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좀 핵심적인 것만 제가 얘기했고, 디지털 페인팅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나름이겠죠.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소재를 찾고 그 소재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만 있으면 안 되겠죠. 아까 얘기했처럼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세계관을 심어놓고, 예, 그렇죠. 예, 이모티콘 메인 캐릭터 하나만, 그렇죠. 이모티콘은 메인이 하나니까 하나만 등록하면 되죠. 그렇죠. 동작마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하나만 등록을 하고 이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모트 캐릭터로 대박이 났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등록해도 좋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좀 베끼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죠? 이모티콘 캐릭터가 좀 잘 나간다. 막 10개, 뭐 20개 뭐 통과되고 그러면 인기 캐릭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셔도 돼요. 일단은 메인 캐릭터만 제조권 등록을 하시고 상황을 보고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잘 만든 캐릭터만 있으면 정말 수익 창출이 다변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저로 얘기하면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그죠? 본캐가 되게끔, 예, 저의 본캐가 부캐가 되고, 부캐가 본캐가 되고, 무궁무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캐릭터만 대박이 나면, 많이 알려지면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어디 이제 광고서에 캐릭터 만드는 방법을 뭐 강의해 달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캐릭터로 달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캐릭터가 광고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캐릭터가 만화책이나 아니면 동화책에도 놓을 수가 있고, 내 캐릭터가 굿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너무 다양해서 입금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어와요. 그러면 통장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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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예, 그런 상상으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캐릭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요즘 막 띵동띵동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연말이 되니까 막 달력과 막 동화책, 뭐 연합카드 등등 뭐 기업과 콜라보한 것들이 막 그러니까 막 입금이 막 엄청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호감, 소재, 내가 좋아하는 동물, 캐릭터, 뭐 내가 좋아하는 뭐 사람이라도 뭐 뭐 소재가 뭐 무방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찾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소재로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를 놓고 그리고 세계관 더 집어넣어서 확실한 나만의 그런 뭐랄까요? 하나의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드라마보다는 영화. 내 캐릭터가 등장하는 주인공. 내가 하나 영화에 만든다를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하면 그 캐릭터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나가겠죠. 그러면 1탄, 2탄, 3탄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책, 뭐 광고, 잡지, 만화 등등 다양한 곳곳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년이 호랑이잖아요. 그러면 호랑이 관련된 그런 달력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기획을 했답니다. 그쪽 달력을 시안품을 뭐 두세 개씩 만들어서 처음에 내가 특강 때 아까 이 도입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어, 가서 찾아가서 거래도 하고 예, 노출도 많이 하고 SNS에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교보생명 연합카드랑 콜라보를 하고 이렇게 달력 이런 전문 업체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예, 표지가 되게 이쁘게 나왔죠. 예,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은 이제 긍정 인생 가족 캐릭터. 저는 이렇게 투톱으로 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호랑이 띠면 호랑이띠, 뭐 내후년에는 뭐 토끼띠, 그럼 토끼띠로 그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동물 캐릭터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긍정 인생 캐릭터도 이런 달력 컨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12달 달력을 이렇게 긍정 인생 그림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네, 오른쪽은 이제 조계종 같은 불교잖아요. 불교에도 제의 그런 긍정 인생이 조금 그림이 먹히나 봐요. 그러니까 먹힌다 그러면 조금 좀 속된 말이지만 예, 그림이 좀 어울리나 봐요. 그래서 조계종에 보면 불교 신자님들이 뭐 몇십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정도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긍정 인생의 작가로서 조금 더 이런 창작에 보람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동화책 몬테소리에서 또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그림체가 이런 캐릭터와 그림체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최근에 이제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이렇게 동화책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저의 이제 긍정인생 가족 캐릭터로 이렇게 병원 광고도 약간 힐링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병원 광고도 지금 시리즈로 많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카피가 이렇게 어울리게.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이건 또 병원 원장님 캐리커처예요. 달과 이런 손님과 고객이 소비자가 만난다는 당신의 마음에 닿기를. 요거 괜찮죠? 예, 저 요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카피랑 그림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예, 약간 초현실주의 기법이죠. 의사가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달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만화 기법을 시각 발상법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면 더 재밌게 그렇게 시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도입부에 얘기한 것처럼 그 교보생명 대랑이가 교보생명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연합장 이거 임원들한테 요거 이제 뿌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대랑이도 언젠가는 출세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창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그림을 연재하고 있어요. 긍정 인생에 관련된 그리고 내 캐릭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축하 이런 만평이나 이미지를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키운 캐릭터 하나가 정말 수익 창출이 되고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만드는 사례를 제가 직접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중도에 포기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캐릭터가 빛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중도에 포기하는 말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 포기해도 잠시 접다가 다시 스케치북 꺼내서 나만의 그림, 나만의 캐릭터를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잡지 표지에 긍정 인생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책 속에 사파에도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잘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시면서 그리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만의 캐릭터가 만화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영상, 광고 다양한 곳곳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려준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번 특강도 준비했고 제가 책을 기획한 이유도 처음 입문하는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그 문턱을 좀 낮게 깔아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나만의 그림, 나만의 캐릭터를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일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저의 굿즈 이런 클러치백으로 이제 골프공 아니면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골프백으로 이게 활용해도 되게 이쁘죠. 예. 그래서 내 캐릭터는 얼마든지 내 소중한 분신이자
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그런 굿즈 캐릭터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하게 이 마우스패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죠? 항상 커피숍에 갈 때도 자신 있게 펼쳐서 작업을 하면 힘들 때마다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죠? 내가 자식을 키운 느낌으로 캐릭터를 여러분들도 키우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이 해바라기처럼 꽃을 이렇게 피울 수가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상징은 돈이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우리 개업할 때 우리가 해바라기 선물을 많이 주잖아요. 액자나 뭐 그런 것들. 그 돈이 해바라기 씨가 많아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상징적인 의미도 한번 캐릭터에 심어 보면서 재밌게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애장품이 굿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휴대폰 뭐 케이스나 이런 키도 키링도 괜찮고 그죠? 단순하면서 심플한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이런 의인화시킨 꽃은 그죠? 예. 단순함이 요즘은 단순 미니멀리즘이 트렌드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책 속에 나온 글이에요. 이거는 그 네이버 서평단 책 쓰신 분이 너무 이게 딱 저도 와닿아서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마지막 인사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그림 그리기가 어렵고 힘이 들어도 꾸준히 노력하며 그림 그리기에 대한 근력만 키운다면, 그쵸? 어느 순간 별로 진짜 힘들이진 않고 쓱쓱 그리는 자신의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경험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이 알려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제가 책을 쓰면서 느낀 감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감정이 제가 이제 담아낸 건데 정말 처음에 저도 그림 그리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작하는 것도 모르겠고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스스로 터득했는데 책을 좋은 책을 만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너무 이렇게 간 것 같아. 근데 그 지름길만 알면 여러분들도 더 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중간에 포기하시지 말고 중요한 거는 캐릭터 하나만 만들면 쉽게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가 생겨요. 예, 캐릭터를 가지고 그리다 보면 그림 일기 그리듯이 그리다 보면 그러니까 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 3년, 6년 뒤면 여러분들이 일취월장합니다. 거기에 상품성을 좀 집어넣고 거기에 또 퍼스널 브랜딩 SNS 노출하면서 내 개인 브랜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그쵸?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수익 창출 입금이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결국 이런 시각 커뮤니케이션은 어차피 상업성이라 우리가 작가로서 그죠? 보람도 느끼고 창작에 대한 보람과 그리고 수입에 대한 입금에 대한 보람 그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창작의 그런 아티스트 작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포기하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리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기회가 오고 그 문턱을 쉽게 넘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너무 시간을 좀 길게 잡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질문할 사항 있나요? 너무 제 말만 해가지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닫고,
그냥 주무시지 말고 한 번 더 나의 캐릭터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아, 나는 거기다 세계관을 뭘 집어넣어야 될까? 머릿속에 좀 상상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잠을 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청하던가 아니면 스케치를 좀 하고 같이 주무시고 정말 내 캐릭터를 찾아야 되겠다. 이번 시간에 정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또 없나요? 지금 마이크를 다 꺼가지고 좀 궁금한 사항 없어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제가 그 소감을 그 채팅창에 좀 올려드렸었는데, 그 네네, 작년에 특강 들은 거하고 이번에 들은 거하고 보니까 제 자신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네, 예, 교수님께서 작년에 그 제가 수강할 때 그 강의했던 내용에 더 그 플러스가 된 그런 새로 첨가된 내용들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네네. 제가 의미 있게 잘 이렇게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모든 면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강의를 들으신 모든 그 분들에게 그 커다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학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학우님들 뭐 질문 사항 없나요? 다들 조용해서. 그러면 오늘 이렇게 조금 또 이게 좀 뭐랄까요? 코로나가 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예, 좀 학교에서 좀 얼굴도 보면서 대면 수업을 좀 특강을 좀 하면 좀 그게 좀 아쉬운 점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또 학생들 일은 좀 늦은 밤인데도 또 참관을 많이 하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학우님들 창작에 좀 꽃을 많이 피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처럼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그냥 보는 거는 쉽게 감상하고 하지만 내가 직접 내가 창작한다는 건 참 고통과 그 인내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기하시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그림을 좋아하고 내가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결국 내 인생의 풍요로움을 위한 아까는 뭐 수익 창출이라고 하기 얘기했지만 인생에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소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남은 학기 동안 조금 더 열심히 자기만의 원하는 그런 전문가가 시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도 지금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작가, 교수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늦은 밤 같이 이렇게 수업을 참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렇게 수업을 마칠까요? 마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요.